들어갑니다. 1문단, 지구에 살고 있는 유기체들은 하루를 주기로 자전하는 지구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지구상의 식물이나 동물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여 24시간을 주기로 그 모습이나 생리작용 등이 반복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를 일주기 리듬이라고 한다. 일주기 리듬에 대한 개념정이 나온 거고요. 이게 우리가 읽을 글의 화제되겠죠? 24시간이라는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그 모습이나 생리작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뀌는 걸 일주기 리듬이라고 한대요. 하루를 주기로 어떠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수면 주기, 호르몬 분비, 음식 섭취 및 혈압과 체온 조절에 이르기까지 유기체의 거의 모든 생리, 대사 행동은 이 리듬에 맞추어져 있다. 유기체가 이러한 주기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져 왔는데 2017년 노벨상을 수상한 제프리 홀과 마이클 로스베시 그리고 마이클 영의 연구로 드디어 이러한 현상의 작동 원리가 규명되었다. 화제 구체화해 주셨어야 했죠? 우리가 읽을 글의 화제는요. 일주기 리듬의 작동 원리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유기체들이 하루를 주기로 반복하는 리듬을 가지게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읽게 되겠네요. 2문단, 일주기 리듬에 관한 최초의 과학적 실험은 식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8세기 프랑스의 드메랑은 콩과에 한 해 살이 풀인 미모사가 낮에는 태양을 향해 잎을 벌리고 밤에는 잎을 오므린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낮에는 이렇게 하고 밤에는 이렇게 한다. 24시간을 주기로 똑같은 행동이 반복된다. 일주기 리듬인 거죠. 그는 미모사를 며칠 동안 캄캄한 벽장에 넣어두었는데 그 속에서도 미모사는 낮에 잎을 벌리고 밤에 잎을 오므리는 현상을 반복하였다. 이를 보고 드메랑은 미모사 잎의 운동 리듬이 어두운 곳에서도 지속되었다고 기록하였다. 까지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태양을 향해서 잎을 벌리더라 하는 걸 관찰했는데 캄캄한 곳에 넣어놔도 똑같이 반복하더라.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있다 하는 걸 최초로 알아낸 것이 드메랑이 되는 거고요. 그 후 스위스의 드캉돌은 드메랑의 기록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내었다. 자연적으로 밤과 낮이 바뀔 때 미모사 잎은 24시간의 운동 주기를 보이며 불을 계속 켜두거나 차단했을 때에는 그 리듬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 20시간에서 28시간 사이의 주기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앞에 없었던 내용이니까 추가적으로 체크. 이러한 사실은 일주기 리듬이 단순히 외부 자극에 대한 수동적 반응이 아니라 유기체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며 유기체 내에 일주기 리듬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면 A파트에 적혀 있는 건 일주기 리듬에 대한 최초의 실험인 드메랑이요. 말 그대로 식물이 이러한 일주기 리듬이란 걸 가지고 있더라라는 걸 발견해낸 거고요. 그 이후에 스위스의 드캉돌이요. 그 기록을 재현하면서 추가적으로 알아낸 건 이 일주기 리듬이란 게 단순히 외부 자극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고 유기체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까지 알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메커니즘이 어떤 거인지까지는 모르고요. 그냥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다까지 알아낸 게 2문단의 내용. 3문단,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일주기 리듬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과 관련해 유전자 연구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17년 계속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죠. 코노프카는 초파리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스톱, 끊어갈게요. 초파리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2문단에서 3문단, 문단 구분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2문단에서는 분명히 미모사라는 식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실험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3문단에서 이어지는 코노프카는 초파리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블라블라로 이어졌으니까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이제 실험의 대상이 되었구나 이렇게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연구를 수행한 결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초파리의 일주기 리듬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슬을 사랑하는 동물이라는 뜻의 학명을 지닌 초파리의 번데기는 새벽 시간에 성충으로 우화한다.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초파리가 가지고 있는 일주기 리듬이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꼭 새벽 시간에만 성충으로 우화를 한다고 하더라. 코노프카는
초파리에게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위한 화학물질을 먹여 다양한 돌연변이체를 만든 후 12시간은 빛이 있는 상태에서 12시간은 어두운 상태에서 초파리 번데기를 배양하였다. 그 결과 일부 돌연변이 초파리의 번데기는 새벽 시간에 맞추어 우하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우하하였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주기 리듬이 깨어졌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이미 알려줬잖아요. 코노프카가 연구 결과 무엇을 알아냈냐 하면 어떠한 돌연변이가 초파리의 일주기 리듬을 방해한다라는 걸 진작부터 결과를 주어줬으니까 읽으시면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코노프카가 만들어낸 이 돌연변이체는 일주기 리듬을 깨뜨리는 아이다. 코노프카는 이를 통해 일주기 리듬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아내어서 주기를 뜻하는 피리어드라고 명명하였고 이 유전자가 초파리의 X 염색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산문한 내용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특정 유전자에 돌연변이체를 만들었더니 일주기 리듬이 깨어지더라. 그러면 그 해당하는 유전자가요. 돌연변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유전자가 결과적으로 일주기 리듬을 만들어내는 아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코노프카가 찾아낸 이 유전자를 본인이 이름을 짓기를 피리어드 유전자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피리어드 유전자가 일주기 리듬을 만들어내는데 말 그대로 관여를 하는 거죠.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유기체 내부에 일주기 리듬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 라는 걸 알아낸 거고요. 이어지는 3문단에서 그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피리어드 유전자라는 게 있더라 하는 걸 알아냈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4문단 1984년 계속해서 시간적 흐름 제프리 홀과 마이클 로스베시는 피리어드 유전자의 산물인 피리어드 단백질이 밤에 축적되고 낮에 분해되는 주기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크게 스트레스 받을 내용 없으시죠? 밤에 축적되고 낮에 분해된다는 것 자체가 일주기 리듬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고요. 피리어드 단백질이란 건 밤에는 쌓이는 거고 낮에는 분해된다. 그들은 피리어드 단백질이 일정 수준으로 축적되면 밤에 축적되겠죠? 그러고 나면 억제 피드백 고리에 의해 피리어드 유전자의 활성을 억제하고 그 결과 지속적이면서 주기적인 일주기 리듬을 스스로 조절하게 되는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앞뒤 연결해주세요. 밤에 축적되고 낮에 분해되는데요. 이거 자체가 밤에 축적되다가 일정한 수준으로 축적되면 알아서 억제 피드백 고리라는 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더 이상 피리어드 유전자가 활성되지 못하게 만든다더라. 피리어드 유전자가 활성되지 않으면 그 유전자의 산물인 피리어드 단백질도 더 이상 축적되지 않겠죠. 밤에 축적되다가 어느 정도 축적되고 나면 더 이상 축적되지 않고 낮에는 분해되게 만든다. 그들은 밤 동안 세포핵 속에 있는 피리어드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피리어드 유전자의 mRNA가 생성되고 이 mRNA가 세포질로 이동하여 스톱 끊어갈게요. 문장 길어지는 거 읽으시면서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뒤에 이렇게 이동해서 순차적인 과정이구나 하는 거 파악해 주셔야 했고요. 과정이다 하는 거 우리가 더 알아보기 쉽게 넘버링하면서 읽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시간은 밤이었어요. 밤 동안 피리어드 단백질이 축적된다 하는 거 앞에서 계속 반복해 줬으니까 어떻게든 단백질이 축적이 될 건데요. 그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세포액 속에 있는 피리어드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야 되고요. 활성화되고 나면 그 피리어드 유전자에 mRNA라는 게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mRNA가요, 세포질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피리어드 유전자는 세포핵 속에 있었거든요. 읽으면서 약간 불만인 건 세포핵과 세포질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안 해줬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다들 배워서 아는 걸까요? 나는 모르는데. 세포핵이 더 안에 있고요. 세포질이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일단 이 정도만 알아봐 주세요. 말 그대로 핵이니까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더 중심지에 있는 거고 질은 약간 껍질 같은 느낌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anyway, 다시 첫 번째, 세포핵 속에 피리어드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피리어드 유전자 자체는 이 안에 있더라.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나면요. 그 유전자에 mRNA라는 게 생성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세 번째 단계, mRNA가요. 세포질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포질에서 이제 피리어드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피리어드 단백질이 세포핵 속에 축적된다 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대요.
그야말로 밤 동안 피리어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게 일주기 리듬의 시작이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축적이 되는지 그 과정을 1번에서 5번까지의 과정을 확인을 했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러나 피리어드 단백질이 어떻게 세포액 속에 도달할 수 있는지는 밝혀내지 못하였다. 문제 상황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거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원래 피리어드 유전자는 세포 핵 속에 존재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생성된 mRNA가 세포질로 이동을 하는 거였죠. 그러고 나서 피리어드 단백질을 만든다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때 만들어지는 피리어드 단백질은요, 세포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번 단계가 바로 그 단백질이 어디에 축적되더라? 세포 핵 속에 축적되더라 라고 적혀 있는 거죠. 만들어지기는 세포질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축적되는 건 다시 세포 핵 속으로 들어가서 축적이 되더라. 만들어지는 거 확인했고 세포 핵 속에서 축적되는 거 확인했는데 근데 도대체 단백질이 어떻게 세포 핵 속으로 다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의문이 남아있는 게 1984년에 제프리 홀과 마이클 로스베시가 했던 관찰의 한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의문은 1994년 마이클 영이 두 번째 일주기 유전자인 타임리스 유전자를 발견함으로써 해소되었다. 마이클 영은 타임리스 유전자의 산물인 타임리스 단백질이 피리어드 단백질과 결합하면 유전 물질이 있는 세포액 속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결국 우리의 의문은 피리어드 단백질이 세포질에서 어떻게 세포액 속으로 들어가는지가 문제였잖아요. 아, 얘가 타임리스 단백질이라는 거랑 합쳐지면 세포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게 다인 거예요. 그러면 앞에 우리 넘버링 했던 거에 살짝 보충해 놓을게요. 4번 피리어드 단백질이 세포질에 만들어진다 하는 거 파악했고요. 5번 그게 세포액 속에 축적된다 하는 거 파악했죠. 이 사이에 파악하지 못했던 4.5단계에 대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마이클 영이 파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세포질에서 형성된 피리어드 단백질이 거기에서 타임리스 단백질이란 친구랑 결합을 하면 그제서야 세포액 속으로 다시 축적할 수 있게 된다. 5문단. 타임리스 유전자의 발견으로 피드백 조절 메커니즘의 상당 부분이 설명되긴 했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었다. 피리어드 단백질의 양적 변동이 어떻게 24시간이라는 주기에 맞춰지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부터 남아있는 의문. 아, 그래. 일주기 리듬이라고 해서 적당히 하루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리듬이 형성되는 건 파악을 했어. 근데 그게 왜 하필 24시간은 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있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서요. 지금부터 이거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24시간, 24시간일까? 이 의문은 마이클 영이 또 다른 일주기 유전자인 더블타임 유전자를 찾아내면서 해결되었다. 지금 유전자의 종류 3개 나온 거거든요. 읽으시면서 각각의 유전자가 하는 역할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는 이 유전자의 산물인 더블타임 단백질이 세포질에서 피리어드 단백질과 결합하여 피리어드 단백질의 누적을 지연하고 이를 통해 피리어드 단백질의 양적 변동이 거의 24시간에 맞추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후 다른 몇 가지 단백질이 피리어드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데 관여한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피리어드 유전자의 일주기 리듬이 매우 정교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 문장은 사실상 기타 등등이 더 있어요 라는 맥락이니까 무시하셔도 될 거고요. 5문단에서 체크해 주셔야 했던 건 결국 더블타임 유전자, 더블타임 단백질이 되는 거죠. 이 더블타임 단백질이요. 결국 왜 하필 24시간이라는 주기를 만들어냈을까에 대한 해답이 되는 거였고요. 이 단백질이 피리어드 단백질과 결합하면 피리어드 단백질이 누적되는 걸 지연, 늦춘다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요. 당연히 반대 해석도 살짝 해주셔야 되겠네요. 만약에 더블타임 유전자가 없었다면 우리의 주기가 24시간보다 짧아진다는 건가요? 커진다는 건가요? 더블타임 유전자가 없으면 단백질의 누적이 지연되지 않고 더 빨리 누적될 거고요. 더 빨리 누적되면 그만큼 주기가 빨라지게 되는 거니까 24시간보다 오히려 더 짧은 주기를 갖게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6문단.
지금은 생체식의 유전자를 제거한 돌연변이 생쥐 등을 이용하여 일주기 리듬의 교란에 따른 생리적 행동학적 변화를 밝히고 나아가 일주기 리듬과 관련한 장애나 질환의 발병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일어날 수 있는 야간 근무자들, 항공기 승무원들, 응급실 종사자들의 암이나 대사질환 발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일주기 리듬 교란을 암이나 대사질환 발병의 주요 요인으로 경고하고 있다. 그만큼 일주기 리듬이란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일주기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맥락인 거죠. 물질 대사나 심혈관계 활성과 같은 생리적 관점에서부터 암을 비롯한 다양한 병리적 현상에 이르기까지 일주기 리듬의 관련성이 속속 밝혀지면서 유기체의 일주기 리듬을 중시하는 시간 생물학의 패러다임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점점 더 일주기 리듬이 중요해지고 있다. 일주기 리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12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문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후 그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가 알아본 건 일주기 리듬이 왜 생기는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내는 과정이었고요. 어떠한 게 문제가 있어서 그 원인을 분석한 뒤에 해결 방안을 살펴본 적은 없다. 2번, 특정 현상의 작동 원리가 규명되어가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말하는 특정 현상이 일주기 리듬을 가리키는 거니까 2번이 맞는 말. 3번, 여러 가지 구체적 현상들을 종합하여 일반적 원리를 도출하고 있다. 원리에 대한 설명인 건 맞았지만 구체적인 현상을 종합해서 일반적 원리를 도출한 적은 없었죠. 4번, 통시적 흐름에 따라 특정 현상이 변화되어가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통시적 흐름에 따른 전개였던 건 맞지만 특정한 현상 하나가 변화되어가는 양상을 나타내진 않았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 현상인 일주기 리듬은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정리해 주시는 게 맞죠? 5번, 특정 현상에 대한 상반된 견해들이 통합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마찬가지, 여기에서 다루는 특정 현상은 일주기 리듬이니까요. 일주기 리듬에 대한 상반된 견해들이 나온 적도 없고 그게 통합되어가는 과정을 제시한 적도 당연히 없어요. 13번 문제,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미무사 잎은 빛이 없는 곳에 있어도 일주기 리듬이 사라지지 않는다. 맞는 말, 드메랑이 캄캄한 벽장에 넣어두었지만 여전히 그 현상을 반복하더라 라고 적혀 있었죠. 2번, 미무사 잎의 일주기 리듬은 하루를 주기로 자전하는 지구 환경과 관련이 있다. 쉽지만 중요한 선지 1문단에서 자전하는 지구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그 주기가 일주기 리듬에 해당한다라고 개념정이 주어졌었고요. 1문단에서 제시됐던 거를 2문단 읽을 때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암시하는 선지가 되죠. 3번, 일주기 리듬은 미모사가 잎을 벌리고 오므리는 현상을 반복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맞는 말, 낮에는 잎을 벌리고 밤에는 잎을 오므리는 게 일주기 리듬이었죠. 4번, 미모사를 넣어둔 캄캄한 벽장은 미모사가 태양이라는 외부 자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캄캄한 벽장에서는 태양이라는 외부 자극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외부 자극에 의한 영향 없이도 일주기 리듬이 반복되더라 라는 걸 통해서 일주기 리듬이란 건 유기체 내부에 어떠한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현상이구나 하는 걸 이끌어냈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 불을 계속 켜두거나 차단했을 때 미모사 잎에 나타난 일주기 리듬의 변화는 그 리듬이 외부 자극에 대한 수동적 반응일 가능성을 높인 게 아니라 오히려 수동적 반응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었죠. 14번 문제. 기억, 니은, 디귿과 관련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니은과 디귿의 실험을 통해 기억이 기록했던 현상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기억이 기록했던 현상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일주기 리듬이 되는 거고요. 니은이 그 메커니즘이 생명체 내부에 있다 하는 걸 밝혀내기는 했지만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은 하지 못했어요. 그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초파리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을 규명한 게 디귿이기는 하죠. 그래서 디귿은 일주기 리듬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게 맞지만 니은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2번, 디귿은 기억과 니은의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수정하여 기억과 니은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기억과 니은의 연구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났다라는 말 자체가 없었으니까 2번은 틀린 말. 3번, 디귿은 기억이 기록했던 현상,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주기 리듬, 그리고 니은이 실험했던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유전자를 밝혀내었다. 어떠한 메커니즘인지 밝혀낸 게 디귿이 한 역할이었으니까 3번이 맞는 말.
4번 기억이 기록했던 현상은 니은의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고, 왜냐하면 기억이 했던 기록을 재현하는 실험이 니은의 실험이었으니까요. 그거를 통해 재현되었고 확인되었고, 그리고 니은이 밝혀낸 사실, 이때 니은이 밝혀냈다는 건 유기체 내에 일주기 리듬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 그 사실은 디귿의 연구를 통해 수정되었다 라고 적혀 있는데, 디귿은 니은이 밝혀낸 사실을 더 구체화해 준 거죠. 그래서 수정한 게 아니어서 4번도 틀린 말.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수행했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식물과 동물의 일주기 리듬을 유발하는 요인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억, 니은은 식물, 디귿은 동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는 했지만 식물과 동물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은 지문에서 언급된 적이 없으니까 5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15번 문제. 위크를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기억. 한국과 우루과이는 12시간의 시차가 있다. 얼마 전 나는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우루과이에 여행을 갔는데 이틀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여 제대로 여행할 수 없었다. 그러면 기억에 있는 나라는 사람은 일주기 리듬에 방해가 생긴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니은. 북부 알래스카에서는 여름에 82일 동안 낮이 지속된다. 그러나 이곳에 사는 땅다람쥐는 낮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그 전과 같은 주기로 잠을 자고 음식을 섭취한다. 그러면 니은에서 알려주는 이 땅다람쥐는요, 외부 조건과는 관련 없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부적 메커니즘에 의해 일주기 리듬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1번 선지. 니은과 달리 기억의 유기체는 공간의 이질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선지가 요구하는 바에 의해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선지가 얘기하는 건 유기체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이유가 한국과 우루과이라는 공간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간이 이질적이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한국과 우루과이 사이에 12시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여서요. 기억의 유기체가 공간이 이질적이어서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2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일어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까 읽으면서 파악했었죠? 2번이 맞는 말. 3번.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일주기 리듬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니은에서도 82일 동안 낮이 계속 지속된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외부적인 조건, 환경의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주기 리듬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4번. 기억과 달리 니은의 유기체 내에서는 생체식의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는 기억과 달리 부분이 틀린 거죠. 둘 다 유기체 내에서 생체식의 유전자는 작동하고 있겠지만 기억의 경우에는 그것에 교란이 일어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5번. 기억과 달리 니은의 환경에 반복적으로 있게 된 유기체는 암이나 대사질환 발병률이 높아질 것이다. 기억과 달리 부분이 틀렸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죠. 기억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체 리듬에 대한 교란이 일어나면 육문단의 내용에 의거할 때 암이나 대사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 위험이 있다라고 적혀 있었죠. 16번 문제. 보기는 24시간에 걸친 피리어드 유전자의 일주기 리듬을 나타낸 그림이다.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일단 보기에 적혀있는 그림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파악해 주셔야 되겠죠. 피리어드 유전자의 일주기 리듬에 대해서 길게 적혀있는 거 우리 넘버링 하면서 이미 본문에서 읽고 왔고요. 그걸 그림에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가부터 리듬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오는 게 하나의 리듬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태양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 달이 그려져 있다 하는 거 눈치채 주세요. 밤에 피리어드 단백질이 축적되었다가 낮에 그 단백질이 분해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었죠. 첫 번째 가 그림에서 이렇게 생긴 선이 화살표 방향으로 나와 있다 하는 걸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피리어드 mRNA가 여기에서 생성이 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우리가 본문에서 넘버링 했던 거랑 연결 지으면 첫 번째 과정에서 세포액 속에 있는 피리어드 유전자가 활성화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과정에서 피리어드 유전자의 mRNA가 생성된다에다가 우리가 넘버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가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여기 있는 이 선, 이렇게 생긴 피리어드 mRNA가 생성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나 단계 보시면 mRNA로부터 요렇게 꼬여 있는 피리어드 단백질이 빠져나와 있구나 하는 거 파악하실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지문에서 넘버링 했던 3번, 4번 과정에 해당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부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었죠. 분명히 그 전까지 흰자 노른자처럼 생긴 이 계란 안에서, 세포예요. 세포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노른자에 mRNA가 위치해 있었잖아요. 이때 이 노른자가 세포 핵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 이 흰자 부분이 세포 질에 해당한다라고 구별해 주시면 되죠. 원래 mRNA가 생성되기는 세포 핵에서 생성이 되는 거였는데요. 근데 여기에 있던 mRNA가 3번 과정에서 세포질로 이동을 했고요. 세포질로 이동한 다음에 4번 과정에서 그 세포질에서 피리어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우리가 넘버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나에 그려져 있는 과정은 세포 핵에 있던 mRNA가 세포질로 이동한 뒤에 단백질을 형성하는 3번, 4번 과정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다 그림으로 내려가시면 바깥에서 만들어진 피리어드 단백질이 다시 세포핵 속으로 들어온다 하는 거 파악하셨죠? 처음에는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어떻게 세포핵에서 축적되는지 이 원리를 규명하지 못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 다에 적혀 있는 과정이 우리가 지문에서 읽었던 4.5단계에 해당하게 되는 거였죠. 결과적으로 얘가 어떻게 다시 세포핵 속으로 돌아왔었냐 하면 타임리스 단백질이라는 거랑 합쳐져서 세포핵으로 이동하는 거였죠. 그 다음 이제 라 단계, 그 이후에 5단계 밤 시간 동안 그 피리어드 단백질이 축적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세포핵 속에서 축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축적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축적되고 나면 억제 피드백 고리에 의해서 피리어드 유전자의 활성이 다시 억제화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피리어드 유전자의 활성이 억제가 되면 다시 그 이전에 만들어지던 mRNA가 생성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밤 사이에 축적되었던 타임리스 단백질이 어느 정도 축적되고 나면 억제 피드백 고리에 의해 낮 시간 동안 다시 더 이상 축적되지 않고 분해되는 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게 초파리가 가지고 있는 피리어드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일주기 리듬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체크한 피리어드 단백질과 타임리스 단백질 이외에도 5문단에서 언급했던 더블타임 유전자, 더블타임 단백질이 있었죠? 이 더블타임 단백질도 피리어드 단백질과 합쳐지면서 세포질에서 피리어드가 누적되는 걸 지연하더라 하는 거 잡아주셔야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패턴의 주기가 하필이면 24시간에 거쳐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게 더블타임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었죠. 그대로 선지 내려가시면 1번 선지, 가에서는 세포핵 속의 피리어드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피리어드 mRNA가 만들어진다. 1번, 2번 과정이라서 맞는 말이고요. 2번, 나에서는 세포핵에서 세포질로 이동한 피리어드 mRNA에 의해 피리어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세포핵에서 세포질로 방향성 맞는지 꼭꼭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2번 선지 역시 맞는 말이네요. 3번, 다라에서 세포질의 피리어드 단백질은 타임리스 단백질이 없었다면 세포핵으로 이동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4.5단계 어떤 식으로 세포핵으로 이동하게 되는지를 뒤늦게 규명해낸 내용이었죠. 4번, 마에서는 피리어드 단백질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리어드 유전자의 활성이 억제되고 있다. 피리어드 유전자의 활성이 억제되는 건 피리어드 단백질의 누적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4문단의 두 번째 줄에서 근거 찾으실 수 있고요.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을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4번이 정답. 5번, 가에서 바까지의 주기가 거의 24시간에 맞추어진 것은 더블타임 단백질이 피리어드 단백질의 누적을 지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맞는 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더블타임 단백질이 없으면 24시간보다 짧은 주기를 가지게 되겠다라고 우리가 추론도 했었죠. 17번 문제, A, B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A, B 보시면 A는 어떠한 사실을 밝혀내는 거고요. 그리고 B는 암을 비롯하여 라고 적혀 있는 건데 사실상 B에 적혀 있는 비롯하다는 암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예시를 포함했다라는 맥락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A 같은 경우 어떠한 사실, 팩트나 진리, 진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찾아내 주시면 되겠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정답이 3번이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 했으니까 어떠한 사실, 진실을 밝히는 거였고요. 지구를 비롯하여 태양계 행성 전체라고 얘기했으니까 암을 포함하여 기타 등등, 지구를 포함하여 기타 등등이라고 적혀 있는 거 똑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거죠. 나머지 전지 확인해 보시면 1번 A. 우리는 밤을 거의 뜬 눈으로 밝히고 나왔다. 진실이나 사실을 밝힌 것과 다른 내용이죠. 열정에서 비롯한 것이다. 마찬가지 이때의 비롯하다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라는 거니까 다른 말. 2번 축구를 밝히던 학생 축구만을 좋아했다 라는 맥락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2장을 비롯한 하는 건 맞는 말이긴 하고요. 4번 우주가 팽창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어떠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라는 맥락이니까 맞는 말이지만 B. 도서관의 출입을 비롯한 것, 이때의 비롯하다는 시작하다라는 의미여서 틀리죠. 5번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려 했다 하는 건 사실을 밝히려 한 게 맞지만 B에 적혀있는 푸르러지기를 비롯했다 하는 건 여전히 비롯했다가 시작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선지는 틀린 선지가 돼요. 여기까지 이 지문풀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